여러분, 제닛 옐린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지금 민주당 정권의 재무장관입니다. 근데 이 제닛 옐린이 지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G7 재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에 블룸버그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금리가 약간 올라도 미국 사회나 연방준비제도 관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플러스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금리 올라도 좋다 이런 얘기. 금리 올라도 좋다. 예, 시장에 대한 추가 개입이죠. 예, 시장에 대한 추가 개입입니다. 구두 개입으로 나 금리 올린다. 금리 올리니까 시장들 준비들 해라.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알고 있는 정보를 다 내뱉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정책으로 하나씩 짜서 미리 경고를 하면서 시장이 경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확 무너지는 거잖아요. 연착륙이 할 수 있게끔 돕는 거죠. 지금 제닛 옐린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일단은 미국 소비자 물가가 5월 달에는 지금 시장 예측치는 4.7%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요 엄청나게 올라간 수치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수치.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는. 2008년 9월에 4.9%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4월에 4.2%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5월에 4.7% 시장은 예측하고 있어요. 아마 제닛 옐린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보다가 더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인플레이션 상황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초인플레이션 상황이 왔다. 물가가 계속 오른다. 여기에는요 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여기에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게다가 자칫 잘못 운영을 하면 전 세계 긴급 발작도 올 수 있거든요. 긴급 발작이라는 게 결국은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외국에 투자한 미국인들이 돈 가지고 다시 국내로 들어갑니다. 미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신흥국이나 선진국이나 미국 투자자들이 투자한 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외화 자금이 쑥 빠져나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게끔 주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에도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할 거다. 너네들 빨리 금리 인상해라. 뭐 그런 신호를 주는 거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런 신호를 주는 거라고. 그만큼요 시장은 진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요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 보면 올 1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올 1월에 0.917이었던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한때는 3월 31일은 1.745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금리가 잘 안 떨어지는 추세예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6월 4일 기준으로 1.554까지 지금 내려왔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박스권이죠. 올 1월부터 올라서 계속 오른다는 형국입니다. 이것은요 시장에서 이미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정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544다 이러면요 지금 금리 올려도 문제없다. 뭐 시장이 그렇게 피해를 안 갈 거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5월 달에는 미국도 한국도 금리를 다 동결했잖아요. 미국도.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제닛 옐린이 저렇게 섬뜩한 경고를 했으니 금리를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지금 6월부터 통화 축소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테이퍼링을 6월부터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테이퍼링 일정도 좀 앞당긴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잭슨 홀 미팅 때 이야기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여름에 보통 7, 8월에 잭슨 홀 미팅이 있는데 이때 이야기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더 빨라진다. 좀 더 빨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연내에 통화 축소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연내도 12월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그보다 훨씬 빨리 금리 인상할 겁니다. 훨씬 빨리. 지금까지는 외국 투자 기관들이 한 11월 달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요즘은요 좀 더 땡깁니다. 10월까지도 땡깁니다. 10월까지도. 10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면 그때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저는 9월에 위기설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출 만기 연장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일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또 연장이 된다면 글쎄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금리 인상을. 그렇지만 이게 연장이 안 되고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9월 31일부로 이렇게 됐을 때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요? 곧바로 10월에? 10월에 곧바로 금리 인상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금리 인상은 하긴 해야 될 겁니다. 미국이 내년 상반기 그것도 5월 6월 뒤쪽에서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다. 내년 1분기로 땡겨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내년 1분기로. 그러면 우리도 미국보다 더 빨리 금리를 인상해야 되거든요. 금리를. 항상 올릴 때는 우리가 먼저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지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안 된다고. 안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이게 10월은 좀 어려울지 모르나 11월이나 12월에는 금리 인상이 올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예측했을 때는 내년 상반기 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게 백신이 접종이 되고 있고 경제 회복이 빠르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 금리 인상도 더 빨리 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금리는 인상됩니다. 인상된다는 그 기본 전제 하에 이제는 대응의 어떤 지표를 삼아야 됩니다. 금리 인상은 0.25% 될 거예요. 갑자기 0.5% 엄청난 빅업이라고 하나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0.25% 정도 오르겠지만 0.25%도 금리가 인상이 되는 효과가 있고 여기에 시장금리까지 더해지면 금리는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4% 이상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금리가 3.65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0.25가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시장금리를 감안했을 때 대출금리는 4%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 예민하니까요. 그에 대한 대비책 항상 가지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